안녕하십니까. 비뇨기약TV 용입니다. 오늘은 한 10년 차이가 나는 60대 초반 또 50대 초반 두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의 호르몬 프로파일, 우리 갱년기 검사 결과를 가지고 두 분의 증상과 두 분의 그런 남성 호르몬 측정 결과의 차이를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우연히 한 2주, 3주 간격으로 그 두 분이 검사를 의뢰를 했는데, 한 분은 60대 초반이고 한 분은 이제 50대 초반이 이제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이 이제 잘 아는 선생님들 두 분을 검사를 했는데, 두 분 다 증상이 똑같았어요. 최근에 성적인 욕구도 떨어지고 성기능 자체도 좀 떨어지고, 제일 또 힘든 거는 너무 피곤하다. 너무 피곤하고 자꾸 짜증이 난다. 근데 누구는 또 남자가 뭐 드라마를 보고 눈물을 흘리면 이제 갱년기가 아니냐 그러는데, 우리 그 두 의사 선생님은 두 분 다 짜증이 나고 약간 그 우울감이 온다. 그 자기의 무드도 기분도 좀 변화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갱년기 검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방문을 했습니다. 다들 바쁘시니까 이제 혈액 검사 결과를 가지고 이제 상담을 하게 됐는데, 60대 초반 선생님은 1.7, 그러니까 우리 3.5 기준으로 하면 남성 호르몬이 뭐 한 정상 커트라인에 이제 반도 안 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고, 50대 초반에 저희 그 후배 선생님은 4.5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정상적인 범위의 남성 호르몬이 나왔습니다. 두 분 다 이제 공통적으로 비타민 D가 이제 부족하고, 언젠가 제가 그 갱년기 호르몬 치료 부분에서 어떤 그런 갱년기 증상이 있으면서 그 호르몬 레벨에 따라서는 비타민 D 주사요법 굉장히 유효하다. 운동요법과 같이 해서 남성 호르몬을 자력으로 올리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두 분 다 비타민 D 치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이제 60대 성형외과 선생님이 이제 문제인데요. 이 두 분의 이제 병력을 들어보면, 그 60대 선생님은 혈압약을 드시고 있고, 약간 그 복부 비만이 동반되면서 수면 무호흡증이 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대사증후군과 수면 무호흡증, 코골이 환자분들이 대부분 이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낮은데요. 치료를 하면서 남성 호르몬 운동요법과 함께 하면 굉장히 호전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갱년기 치료에 대해서, 그러면 그 50대 초반 선생님은 그럼 왜 이렇게 여러 가지 신체 증상이 나타났는가? 분이 이제 수면 부족 상태인 거죠. 약간 이제 고민도 있고 스트레스가 좀 심했습니다. 외부에서 보는 것보다 이제 성형외과 선생님들이 이제 스트레스 굉장히 많은 직업이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여러 가지 동반되는 수면 장애 등등의 여러 가지 조건, 그리고 최근에 그 운동 부족, 음주, 이런 것들이 증상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이제 갱년기 치료에 대해서 일반적인 진단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그러면 혈액 검사만 하면 됩니까? 과거에는 아담이나 여러 가지 설문지가 있습니다. 성욕 저하, 발기능 저하, 그 외에 근력 저하, 이런 아이템에 대해서 10개 정도의 문항을 통해서, 특히 성욕이나 성기능이 떨어지면 갱년기 전체적인 설문에서 3개 이상 예라고 대답하면 이제 갱년기 증상에 의미가 있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 사실 그 호르몬 검사하고 비례하지 않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배경 질환 또는 호르몬 레벨하고는 무관하게 그런 성욕이나 성기능의 변화도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갱년기 치료를 시작을 하고 호르몬 보충요법을 하고 이거하고는 이제 복잡한 경우의 수들이 발생하니까, 중년 남성에서는 전립선 검진과 남성 호르몬, 전체적인 신체 증상, 배경 질환에 대해서 전체적인 균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분석을 해야 갱년기 치료를 직접적으로 호르몬 치료를 할지, 운동요법이나 자력으로 간접적으로 호르몬을 올리는 치료 방법을 선택할지를 이제 결정할 수가 있는 거죠. 남성 호르몬이 이제 갱년기학회, 또 남성과학회, 이런 이제 여러 내과, 비뇨기과 여러 분야의 선생님들의 데이터를 모아서 기준치를 설정을 해보면, 오전에 혈액 검사를 한 걸 기준으로 했을 때 남성 호르몬이 3.5 이상이면 이제 정상으로 보는데, 한국 기준으로는 3.0 전후 아래까지로 카트라인이 좀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샘플링에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이제 누적된 결과로 참고치가 조금 계속 변화가 되는데, 그 호르몬 검사를 한 번 했다는 게 이제 절대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해석과
임상적인 치료 적용까지는 약간의 그 갭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경우는 이제 다른 데서 검사를 해갖고 나는 여기서는 뭐 이런데 여기서는 왜 비정상이라고 그럽니까? 이러고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 검사 기관마다의 또 차이 때문에 정상 범위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는데 모든 갱년기 증상은 그 호르몬 수치만 가지고 치료 계획을 잡는 거 아니다는 것 오늘 한번 또 강조 말씀을 드립니다. 60대, 50대 선생님들의 공통적인 그 증상을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서 성기능에 관한 부분,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호르몬이 정상인 분들에서 비타민 D 요법을 시작하면서 세알리스 복제약, 자이데나 75ml 매일요법 등을 저용량으로 초기에 로딩을 해서 성기능의 개선 효과를 보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부 여러 증상뿐만 아니라 성기능의 변화가 오면 뭐든지 무드도 변화가 오니까 그런 갱년기 증상에서 전체적인 신체 기능에 대해서 만족감을 얻는데 그 시작 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배경 질환이 있는 그 60대 초반에 그 선생님하고 또 50대 초반에 남성 호르몬이 정상인 선생님과 공통적으로 다 저용량 매일요법은 이제 시작을 제가 권유를 했고 또 이제 추적하면서 어느 정도의 기능이 좋아지는지 갱년기 증상을 보면서 남성 호르몬 보충요법에 대한 그 결정은 그 60대 선생님은 적극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비뇨기학과에서 균형 잡힌 전립선 검진, 갱년기 검진 그리고 배경질환, 또 성기능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약물 치료나 호르몬 치료 이런 것들을 어떤 순서로 진행을 할지를 결정하게 될 때 선생님들마다 조금 차이점은 있지만 저는 항상 성기능과 갱년기 증상에 대해서 단계별로 증진하는 방법에서 제 1번은 그 생활 습관을 바꿔나가는 겁니다. 뭐 운동요법과 함께 그 성기능에 대한 약물 치료의 1단계를 하면서 점점 생활에 활력을 해서 체중 관리도 하고 전체적인 신체 기능이 좋아졌을 때 호르몬 검사가 정상 범주 안에 계속 유지가 되면 너무 조기에 남성 호르몬 보충요법을 시작할 필요가 없는 거고 또 그 배경 질환이 너무 중증이어서 60대 선생님처럼 시작 단계에서 호르몬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또 적극적으로 호르몬 치료를 하면서 나중에 또 줄여가거나 끊어가는 갱년기 치료의 계획을 장기적으로 세워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피곤하다, 짜증이 난다, 우울감이 있다, 성욕이 감퇴가 되고 성기능의 변화가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을 갱년기 증상으로 뭉뚱그려서 나 호르몬 치료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갱년기 환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본인의 병력과 그다음에 자기가 지금 현재 느끼는 증상 그리고 이제 남성 호르몬을 측정한 결과를 가지고 전체적인 자신의 그 내분비 계통의 균형을 평가를 하면 장기적인 갱년기 치료의 계획을 단계별로 해나갈 수 있겠습니다. 비뇨의학TV 융이었습니다.